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또 중요한 주제로 갑니다. 바로 챕터 2장의 과세 거래도로 가겠습니다. 챕터 2장에 가보시면 우리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과세 거래. 이것이 왜 나오냐면요, 우리 부가지세는 거래세였죠. 다단계 거래세입니다. 단계가 일어날 때마다 매출과 매입이 다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거래에 대한 매입시 거래에 대해서 부가세를 10%가 발생이 되고 매출시도 발생이 된다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겠지요. 해석이. 그러면 이때 과세거래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꼭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객관식 내용이 딱 좋으니까. 일단은 재화라는 것은 뭐 쉽게 해서 물건, 보이는 물건과 보이지 않는 물건, 법률 용어로는 이제 우리가 유체물 또는 무체물이다라고 표현했고,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예를 든다면 상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제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체물은 권리가 있었죠. 권리 무형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권리 특허권 이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공급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공급하는 건데, 이 공급에는 우리가 또 둘로 쪼개집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인 공급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공급은 우리가 계약, 어떤 매매 계약을 통하든, 자, 이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서 공급하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매매 계약 같은 거를 매매나 이런 계약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거는 실질적인 공급은 아닌데 공급처럼 보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을 공급으로 의제한다 또는 공급으로 간주한다 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의제 간주 공급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면 일단 실질적인 공급은 매매라고 한다면, 자, 물건을 매매로 넘깁니다. 물건을 인도해요. 인도한 다음에는 얘는 대가를 받아요. 이게 실질적인 공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으로 간주가 되는 형태는 우리가 뭐가 있느냐, 네 가지. 바로 자가 공급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공급이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사업상 징여라는 것이 있고, 네 번째는 폐 없이 잔존하는 재화가 있습니다. 자, 요 네 가지 형태 거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 자가 공급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한테 공급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A가 A한테 공급하는데 어떻게 공급이 돼요? 하지만 이 중에서는 공급으로 봐서 과세할 것이 있더라 이거예요. 예외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알아두실 필요 있겠어요. 이건 우리 교재를 통해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가 개인적 공급은 뭐냐면, 개인적인 공급은 뭐 이런 거죠. 사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자가 B한테 판매를 하는데, 여기 C는 누구냐면 개인적인 공급으로, 뭐 우리 직원 만약에 모자를 판다, 모자가 있어요. 이렇게 모자를 판매하면은 이 모자에 대해서 뭐 물건값이 10,000원이다. 그러면 부가세 10%를 붙이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생일을 맞은 거야, 생일. 그 직원의 생일에서 개인적으로 이 모자를 준 거지. 이렇게 모자를 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것도 부가세를 받아야 되느냐? 원래는 그냥 생일이니까 그냥 좋겠죠. 좋아. 근데 무상으로 주는 건 좋은데, 무상으로 개인적으로 주는 건 좋은데, 그만큼 부가세 10%를 손해본 거잖아. 그렇죠? 이건 부가세 10% 있는 거지만 얘는 부가세 못 받게 된 거니까 손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법은 이거에 대해서도 공급거래로 보자, 이런 논리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맞추는 거죠. 형평성을 우리가 맞추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상 징여, 사업적인 목적으로 징여를 하는 겁니다. 사업적인 목적으로 징여. 그럼 이거는 이제 뭐 A라는 사업자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여기 거래처 뭐 달력을 팔아요. 달력. 소비자한테 달력을 팔면은 부가세 10% 받죠. 근데 거래처한테 그냥 무상으로 준 거예요. 무상으로 주는 건 좋다 이거지. 근데 얘한테 부가세 10% 못 받아버리면 그만큼 손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뭐 공짜로 주는 건 알아서 해라. 하지만
부가세를 내가 그만큼 못 받게 되는 거니까 손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부가세를 받아내겠다라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예요. 이제 폐업을 하면은 우리가 물건, 재고 물건이 있잖아요. 재고품이 있죠. 재고 물건. 그러면 이 재고 물건에도 부가세를 받아야 되느냐? 원래는 판매가 돼야 되잖아요. 하지만 판매가 되지 않더라도 판매가 되지 않고 남아있더라도 부가세 10%를 받겠습니다 이거예요. 폐업시 잔존 제한은. 그러면 이제 이런 논리죠. 폐업시 잔존 판매가 되지 않고 잔존 상태로 있더라도 부가세를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거죠. 어차피 그럼 폐업을 하면은 뭐 이런 구두가 남아 있다. 그럼 어때요? 요 구두를 우리가 뭐 폐업 대처분 해가지고 물건 팔아야 안 팔아요? 물건 팔지 않습니까? 폐업 대처분해서 뭐 물건 팔잖아요? 그러면 사업주는 다 거래 마진을 먹고 있는데 부가세를 못 받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다 팔지 뭐 땡처리할지 그건 몰라. 하지만 재고 물량이 뭐 100개가 남아있다면 요 100개에 대해서는 다 부가세 처리를 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형태가 있다. 자가 공급이 있고 개인적 공급이 있고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죄. 그래서 자계 사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용역의 공급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용역의 공급 이렇게 있습니다. 용역 공급. 용역이라는 것은 서비스죠. 서비스 제공을 우리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비스를 정해주는 거예요. 서비스를 정해주는 개념을 용역의 공급. 그러면 서비스 업종 용역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재화를 수입하는 거야. 재화를 수입하는 거다. 네. 근데 이 중에서는 요 재화의 공급으로 간중, 요게 이제 내용적으로 제일 많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의 의의는 읽어보시는데요. 어쨌든 보통 계약이나 법률상 원인에 따라서 매매 계약들 체결한다. 법률은 이제 뭐 이 부동산이 뭐 부동산 개발 때문에 수용된다거나 그런 걸 이제 법률상 또는 그런 걸 말하면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그런 경우도 말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2번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별표시 하시고 첫 번째 밑줄 자가 공급.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공급하는 것은 원래 아니지만 그 중에 예외적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 있었죠. 첫 번째가 밑줄 부가지세 면세 사업의 전용은 바꾸는 거예요. 과세 사업을 면세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와 유지, 영업용을 비영업용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부가지세 과세를 해야 되는데 면세 사업으로 바꾸는 거예요. 영업용을 우리가 비영업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부가세를 받을 수 있는데 면세를 받고 못 받게 되잖아. 그러니까 요 면세로 바꾼 것만큼, 왜냐면 물건이 있으면은 이 중에서 일부는 과세로 팔리고 일부는 면세로 팔리는데 이거는 부가세 10%를 받는데 이거 못 받아버리면 손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부가세를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와 그 유지. 자, 영업용으로 판매할 거를 업무용으로 타지는 거예요. 업무용. 비영업용은 업무용으로 타고 다닌다 이겁니다. 영업용으로 탈 거를 업무용으로 타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가세 10%를 받을 수 있는데 업무용이면 못 받게 되잖아. 그렇죠? 자, 이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가 직매장에 반출하는 거. 그러면 직매장에 반출한다는 건 뭐냐면 제조장에 있는 물건을 직영매장, 우리 홍삼 직매장 이런 거 들어보셨죠? 직영 판매. 그럼 여기다 이제 반출 물건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왜 부가세 거래로 봐야 되느냐? 여기서는 매출세금이 발생하잖아요. 매출세금이. 근데 여기는 거래로 안 봐버리면 매입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매출 시 발생한 세금을 다 납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매입 거래로 봐서 매입세금이 있는 거, 그래야지 매입세금이 발생되니까 차감해서 매출세금을 줄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딱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알아두시죠. 면세 사업의 전용, 비영업 수용차 유지, 직매장 반출, 딱 요 세 가지 거래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개인적 공급, 사적인 공급, 뭐 무상으로 주는 건 좋지만 부가세만큼 손해 보는 거니까 받아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니까 세 번째 줄에 그러나
매입시 밑줄입니다.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보는 이유는 매출세금 마이너스 매입세금인데 매입세 공제를 못 받게 해버리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걸 공모를 받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다 세금 갖다 내야 된다는 건데 그건 문제가 되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실비 변상, 그러니까 업무하다 보니까 실비가 들어간 거예요. 복리후생적인 거 이런 것들은 간중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업복, 작업막, 작업모 아니면 직장 체육대 연간 10만 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복리후생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모자를 복리후생 목적으로 작업복, 작업모, 그러니까 이제 직원한테 생일을 주는 건 안 되지만 이렇게 작업모를 위해서 어쨌든 일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보통 유니폼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모자 홍보를 위해서 모자를 쓰고 뭐 구두도 판매점이나 구두도 그냥 작업할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업무를 위한 거니까 이거는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논리예요. 그 다음에 10만 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자, 이거는 이제 거래처에 증여해 주는 거죠. 하지만 세 번째 줄 밑줄, 그러나 무상으로 인도되는 견본품과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제 샘플 같은 거, 사업적인 목적으로 거래처에 주는 것이 이제 외국에서 뭐 이런 뭐 그릇이 있으면은 이 그릇을 수입을 해오는데 샘플로 이제 구매가 같은 데다 보여주거든요. 그럼 구매가에서 샘플이 있어야지 상품을 만들고 이거 가지고 이제 올려가지고 기한 결제 받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견본품, 샘플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가 폐업시 재고 제한은 자 100개로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전량 판매를 어차피 나중에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선과세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선과세. 그 다음에 특수한 거래가 보면 이제 위탁 판매랑 대리매매, 위탁자가 물건을 이제 보내서 판매하는 거래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자,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밑줄,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담보 제공이라는 것은 돈을 빌리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맡기는 거죠.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거나, 아니면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은 공모를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세 물납이죠. 세금을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모를 보지 아니한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용역의 공급. 자, 용역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용역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래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근데 거기 보시면은 그 두 번째 줄에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밑줄. 계약을 맺거나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영무는 서비스예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소유권의 이전 없이 재화나 시설물 권리를 사용케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어떤 건물 같은 게 있으면 이런 건물이나 여기에 딸린 뭐 시설 있죠.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를 주고 임대 서비스를 주고 대가를 받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다만 밑줄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럼 대가 관계가 아니면 공급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물건을 넘기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가 아니라고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화나 용역 공급은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이 거래는 누가 하는 거죠?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거지 근로자가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근로자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가 다만 이제 예외가 있어요. 단 사업자가 특수관계인한테 임대 용역을 정해줬을 때는 공급거래로 봐서 부가세를 받겠다. 왜냐면 특수관계인 뭐 아들이나 딸에게 줬다. 그러면 임대료 안 받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를 줬는지 얼마를 줬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아.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받아버리면은 그 거래를 투명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의제. 자, 용역의 공급 의제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거기 보시면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역의 자가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하지 않는으로써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는 동업자의 경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지정에 의해서 과세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가 공급, 자기가 자기한테 공급한다. 이걸 따지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 내가 미용실을 한다? 그럼 미용실에서 미용실 원장인데 원장이 자기한테 자기 머리를 한다? 그게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만약에 뭐 내가 사우나를 하는데 내가 목욕을 한다. 그걸 목욕을 주인이 직접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어떻게 다 확인합니까? 그렇죠? 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당연히 물건을 외부터 수입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다만 이제 물건을 수입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수출을 신고를 합니다. 먼저 이제 수출 신고를 해요. 수출 신고를 하고 이 배에다가 선적을 하는 거예요. 선적. 그러면 신고를 하고 선적을 하게 되면 요거는 수출로 봐요. 요거는 수출로 봅니다. 신고를 하고 선적을 하면 이건 수출로 봐요. 아셨죠? 수출로 본 다음에 수출됐던 거를 이제 이 물건을 인치하는 거예요. 인치합니다. 물건을 꺼내는 거예요. 자, 물건을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 수출 신고를 하고 선적을 한 다음에 요거를 인치합니다. 꺼냅니다. 그럼 우리 세법상은 이거는 수입으로 보겠다. 요런 논리예요. 자, 신고를 하고 선적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꺼내옵니다. 그러면 이 아직 뭐 배가 외국으로 나간 건 아니지만 이 상태가 수출된 걸 보거든요. 그래서 인치 꺼내면 이게 수출인가 반드시 수입이 돼야지. 해석이.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가 거래 시기로 갑니다. 자, 거래 시기의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거래가 됐냐에 따라서 이게 1기 때 거래가 된 거냐 아니면 2기 때 거래가 된 거냐에 따라서 신고 여부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합니다. 그러면 우리 회계적으로는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변에 매출 수익 잡히고 나중에는 이제 매출 수익이 현금 결제되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돼요. 회계 처리상. 그럼 외상 판매로 물건을 인도는 뭐 이때 한 거예요. 뭐 5월 20일 날. 근데 물건값 결제는 7월 20일 날 결제가 떨어진 거야. 그러면 만약에 요 부가세 신고를 언제 해야 될까요? 인도할 때 공급이 된 게 맞잖아요. 인도할 때냐 결제할 때냐. 이걸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때라고 한다면 2기 때 신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인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인도 때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이때 계산서를 끊어야 되는데 거래한 거에 대한 증빙을 끊어야 되는데 이때 끊어버리면 일기신고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산세 엄청난 가산세를 묻습니다. 왜? 물량이 많았을 때는 이 가산세가 엄청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거래 시기의 의의가 있고 2번 공급 시기가 있는데 일반적인 기준은 재화 이동이 필요하다. 상품처럼 그러면 인도되는 때가 되는 거고 부동산처럼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동산을 이용 가능한 때가 됩니다. 그다음에 개별적 공급 시기는 현금이나 외상 판매나 일반 판매는 인도 기준으로 합니다. 인도. 장기 할부는 장기는 1년 이상에 걸쳐 할부를 나눠내는 건데 얘는 밑줄 대가의 각부는 받기로 한대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 1년 6개월 할부를 끊는다. 그러면은 할부 대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마다. 그다음에 조건부는 우리가 이제 조건 판매. 이 조건이 되면은 뭐 살게 뭐 이런 거죠. 그럼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완성도 또는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부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할 때는 대가의 각부를 받기로 한 때다. 그러니까 완성도 같은 거는 이제 건설공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뭐 다리 하나 지어지면 돈이 나와요. 기성 이런 걸 이제 우리 도급공사에서 기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다리가 생기면 또 이제 돈이 들어옵니다. 자, 이랬을 때는 대가의 각부를 받기로 한 때. 그다음에 자가 공급은 재화가 사용 소비, 폐업일 때는 폐업. 그 다음에가 무인 자판기는 자판기에서 현금을 인치 꺼냈을 때 수출자는 신고일이 아니라 선적일이다. 신고일이 아니라 선적일이 된다는 거예요. 수입자는 이제 면허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가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현물과 교환합니다. 그러면 상품권을 교환해서 상품을 받아서 주면은 물건이 인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용역의 공급식입니다. 용역은 보통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영무의 동그라미 치시고 서비스.
서비스가 제공이 되거나 재화 시설물 권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 임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통상적인 공급, 일반적인 공급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그러니까 뭐 재화도 인도되는 때, 그 다음에가 서비스도 영무, 서비스가 제공되는 때, 이때가 된다. 결제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처럼 아까 재화도 뭐 완성도 기준, 뭐 장기 할부일 때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대금이 들어올 때마다 중간중간 대금이 들어올 때마다 개선서를 끊어야 된다. 거래한 걸 보겠다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완성도 중간지급 장기 할부로 조건부로 공급하거나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이 됐을 때는 대가의 납부를 받기로 한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주임대라는 것은 자, 거기다 씁니다. 보증금, 전세금, 보증금을 받거나 전세금을 받으면 그 보증금이나 전세금에서 얻는 이득을 간주임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보증금, 전세금의 기간이 끝날 때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간의 종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급시기 의제. 자, 의제는 공급시기에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을 미리 교부하고 7일 이내에 공급 대가를 지급받았을 때는 교부하는 때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가로 보니까 대금 지급자가 ERP 시스템을 갖춘 자로서 당사자 간의 계약서에 따라 세금 계산서 교부 시기와 대금 지급 시기에 별도로 기재가 되고 두 기간의 차이가 30일대에는 30일대로 한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ERP 시스템에 대한 좀 설명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그 3번 용역의 공급 시기까지만 제가 체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은 공급시기 의제부터 해서 거래 장소, 나머지 객관시기 관련된 문제들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아주 중요한 거 있었죠? 일단은 과세 거래할 때는 재화의 공급, 용역 공급, 재화의 수입이 있고 재화의 공급에는 계약이나 법률상 원인에 따라 실질적인 공급. 하지만 이러한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대가를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닐지라도 예외적으로 자기 자신의 공급하는 것 중에 뭐 물건 과세사업 할 걸 면사업으로 바꾼다거나 영업용으로 판매할 거를 업용으로 쓰는 바람에 부가세를 그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용차 같은 경우가 판매용으로 할 거를 타고 다녀버리면 부가세를 그만큼 못 받게 되잖아요. 이런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과세거래를 보자. 그다음에 사적으로 주는 건 좋은데 부가세를 받으라는 거죠. 사업적으로 주는 건 좋은데 받으라는 거죠. 그다음에 물건 어차피 폐업 물건 팔 거니까 부가세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계사폐 암기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간주공급. 자, 이런 거래도 거래 시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재화나 용역 공급 시기를 따져서 언제인지를 각 거래마다 해놨다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이번 시간에 한 내용들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